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저는 등산을 할 때 항상 스마트워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용 스마트워치 중 가장 유명한 회사가 바로 가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런 가민에서 내놓은 아웃도어용 GPS 스마트워치인 가민 인스팅트 3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착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최근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왔고요. 국내 출시되기 전인 1월 17일 날 받아서 지금 이 영상을 2월 17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총 한 달 정도 지리산, 설악산, 대둔산, 청광종주 등 등산 5번, 달리기 5번, 야외 사이클링 3번, 그 외에 근력 운동 한 10회 정도 제가 충분히 사용해보고 올리는 솔직한 저의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영상은 제가 가민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이지만 어떠한 가이드라인 없이 100% 제 솔직한 의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민 인스팅트 시리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는 가민 인스팅트 시리즈를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인스팅트 1도 썼었고요, 인스팅트 2도 썼었고, 인스팅트 2X도 썼었고, 요번에 인스팅트 3까지 인스팅트 시리즈의 모든 모델을 다 써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등산과 아웃도어에 특화된 스마트용 워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운동용 스마트워치 명가인 가민에서 내놓은 제품답게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스마트워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요, 일단 간단하게 외관 먼저 좀 설명해 드리고요. 이전 시리즈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뒤에는 인스팅트 시리즈나 혹은 가민 시리즈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계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도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제가 실제 등산에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좀 보여드리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인스팅트 모델은 지금 아몰레드 모델과 기존의 MIP 메모리 인 픽셀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메모리 인 픽셀 이 모델만 출시가 됐었는데, 요번에 새롭게 아몰레드 액정을 채택한 모델이 출시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사이즈도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모델은 45mm 모델이고요. 네, 오른손에 들고 있는 모델은 50mm 모델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모델로 나왔고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할 때 사용했던 모델은 이 모델입니다. 45mm 아몰레드 버전으로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기능상은 다 거의 똑같은데 화면의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는 인스팅트 2 버전이 새롭게 좀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스팅트 3에서 업그레이드 된 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아몰레드 액정입니다. 기존의 인스팅트 시리즈는 이 현재 보이시는 액정이죠, 메모리 인 픽셀이라는 액정을 사용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MIP 액정도 굉장히 야외 시인성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등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노안이 오다 보니까 저도 노안이 좀 와갖고 이제 달리기 할 때는 이렇게 딱 멈춰서 제대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액정이 조금 아쉬웠는데, 요번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인지 아몰레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업그레이드였고요. 제가 실제로 한 달 정도 써보니까 달리기는 물론이고 야외 진짜 밝은 날에도 진짜 명확하게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MIP 모델 같은 경우도 제가 요번에 실제로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백라이트 밝기가 기존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밝아졌다고 하고요. 꽤나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몰레드 버전과 그리고 MIP 모델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는데,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MIP 모델만의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인성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이게 배터리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나 이 MIP 모델은 이 태양광 충전이 들어와 있어서 제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효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 차이지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사용 후기이자 자세한 배터리 타임은 제가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출시가 됐다는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45mm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목 둘레가 15cm예요.
예, 남자치고는 굉장히 얇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mm는 저는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45mm를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은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50mm를 착용한 모습도 좀 보여드리면요. 네, 50mm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저한테는 약간 조금 큰 감이 있어갖고 저는 45mm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화면이 물론 더 큰 걸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 45mm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니까 예,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 남자분들은 50mm를 선호하시는 편인 것 같고 여자분들은 45mm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제가 뭐 갖고 오진 않았는데 요번엔 처음으로 인스팅트 2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인스팅트 3 모델에서 포함하고 있는 뭐 손전등이라든지 GPS 멀티밴드라든지 이런 몇몇 가지 기능은 좀 빠졌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선택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좀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SATLQ라는 기능인데 아마 세틀라이트 Q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GPS 사용 시 배터리 효율을 개선시킨 기술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인스팅트 시리즈가 굉장히 배터리 효율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안 그래도 부족함 없었는데 이제는 전력 소모가 많은 아몰레드 액정을 사용을 하고도 등산을 비롯한 다양한 아웃도어를 즐기기에 부족함 없는 배터리 실사용 시간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네, 가민 인스팅트 3에 들어오면서 바뀐 점을 제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등산과 운동에 이 가민 스마트워치가 좋은 이유가 뭐냐?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게 운동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운동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운동 중 심박수라든지 나의 속도라든지 운동 시간이라든지 현재 고도라든지 이런 정보를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요즘은 휴대폰 어플로도 다 쓸 수 있는 기능이지만은 그렇다고 운동을 할 때 매번 그걸 휴대폰을 꺼내서 잠금을 풀고 앱을 실행시켜서 확인하는 것보다 손목을 이렇게 띡 드는 것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등산을 갈 때 항상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민이 좋은 이유. 일단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등산용 스마트워치 혹은 아웃도어에 사용하는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GPS가 배터리를 꽤나 많이 소모하는데요. 등산이라는 게 뭐 6시간 정도는 일반적이고 좀 길면 10시간, 정말 종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12시간 넘게 뭐 15시간, 18시간까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운동 시간 동안 배터리가 못 버티면은 굉장히 사용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함들을 개선한 게 인스팅트 3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아몰레드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시간이 만족스러웠고요. 실제로 사용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45mm 아몰레드 버전인데 가민 인스팅트 3 시리즈 중에 45mm 아몰레드 버전이 배터리 타임이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은 모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1월 17일 날 수령하고 오늘이 딱 한 달 차인데 여태까지 배터리 충전을 2번밖에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11일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 충전하면 얼마 정도 쓸 수 있느냐? 제가 처음에 받아서 완충을 하고서 등산에 갔던 게 설악산 1박 2일 26km 그리고 대둔산 5.5km 등산 2번인데 3일이죠. 3일 했고 그리고 달리기 2번 12km 그 외에 근력 운동 예, 그러니까 뭐 헬스 같은 거 카운트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력 운동 5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 네, 딱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4일 정도 더 쓸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그 다음날 지리산에 갈 예정이었고 그때 충전을 했고요. 실제로 한 달 정도 사보니까 제가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등산, 달리기, 사이클링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데도 한 열흘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실사용 후기인데 가민 스펙상 말씀을 드리면요. 배터리 타임이 가장 짧은 45mm 아몰레드 기준으로 운동 없이 일반 사용이 최대 18일 그리고 AOD 기능, Always On Display라고 해갖고 화면이 항상 켜져 있는 기능인데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안 쓰는데 AOD 기능을 사용하면 7일 정도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GPS 멀티밴드 모드에서 23시간이라고 합니다.
23시간이면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불수자 도복이나 뭐 화대 종주를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8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제 목표이거든요. 뭐 그런 걸 고려하면은 99.9%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배터리 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트레일 러닝 하시는데 뭐 160km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배터리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런 솔라 모델은 배터리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일반 사용은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2X 때도 무제한이었어요. 아예 배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GPS 멀티밴드 모드에서 34시간에서 한 6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태양광 충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크지만 짧아도 34시간은 되고 그리고 길면 60시간까지 되기 때문에 무제한에 가깝게 쓸 수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이 MIP 모델은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충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충전 스트레스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듯 충분한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민 시리즈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정확한 GPS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요번에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GPS가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따로 사용하는 모델이 애플워치 울트라 1 모델인데 해당 모델보다 GPS 정확도가 좀 더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GPS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제가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민 인스팅트 3와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로 측정한 GPS 파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등산과 달리기 그리고 자전거에 사용한 GPS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가민과 애플워치 울트라를 차고 지리산 등산한 코스인데요. 중산리에 시작해서 천왕봉을 오른 뒤 장터목을 들러서 그리고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이 빨간색이 애플워치로 측정한 데이터이고요. 파란색이 가민으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일단 거리 자체가 애플워치는 17.64km로 측정이 됐고요. 그리고 인스팅트 3는 14.97km로 측정이 됐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보면은 12.4km이거든요. 등산을 하면서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플워치는 등산을 할 때 거리가 너무 길게 나옵니다. 그런 것이 좀 많이 불편하고요. 실제로 가까이서 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빨간색이 애플워치라고 했잖아요. 애플워치는 이 꾸불꾸불거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거리가 너무 과하게 측정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개인적으로 애플워치 사용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인스팅트 3는 비교적 좀 매끄럽게 측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GPS 파일은 제가 저희 동네에서 7km 정도 달리기 한 기록이고요.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애플워치 그리고 파란색이 인스팅트 3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거리는 가민이 조금 더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데이터를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GPS라는 게 항상 오차가 있지만 가민이 좀 더 정확한 느낌입니다. 여기가 탄천에 있는 다리인데 보시면은 가민은 다리 위를 정확하게 지나간 반면 애플워치는 물 위를 걸어간 듯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도 좀 보여드리면은 가민이 조금 더 길에 잘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GPS라는 것이 1, 2m의 오차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직접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에서는 애플워치 데이터가 너무 구불구불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애플워치 데이터는 진짜 보정을 한 건지 정말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가민은 약간의 구불구불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가민이 조금 더 거리가 길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자전거를 한 17km 정도 탈 때 측정한 데이터이고요.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애플워치 그리고 파란색이 인스팅트 3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거리는 거의 완전히 똑같게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같은 길을 같은 길을 돌아온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가민은 왔다 갔다 한 길이 거의 붙어 있는 반면 애플워치는 좀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게 좀 느껴지죠.
사실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경로들만 보고 있으면은 가민이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딱 한 번에 측정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정밀한 측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몇 번의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가민이 비교적 정확한 수준의 GPS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가민 같은 경우는 원래 태생 자체가 GPS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 GPS에 있어서 기술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GPS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GPS의 정확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가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몸의 컨디션을 알려준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 요번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가민 인스팅트 3를 사용을 하시면은 뭐 바디 배터리라든지 뭐 훈련 준비 상태라든지 수면 점수라든지 이런 건강 관련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런 건강 관련 정보들이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올해 불수자 도북 종주를 하는 목표도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로 국토 종주를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이 필요한 일들이어 갖고 제가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의욕만 앞서서 오버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가민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트레이닝 준비 상태라든지 혹은 바디 배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로 나의 컨디션을 알려줘 갖고 오버 트레이닝을 하지 않게 조절을 해주고요. 특히나 또 트레이닝 상태라고 해갖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운동 강도가 적당한지 혹은 제 체력을 유지하는 수준이 되는지 혹은 부족한지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덕분에 제가 오버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체력을 조금씩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제가 어제 청광종주를 다녀왔는데 청광종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9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갔는데 예상보다 제 체력이 조금 올라왔는지 어제 8시간에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민이 즉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달리기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 거의 필수 장비에 가깝게 인식된 지가 벌써 한 4, 5년이 지난 것 같거든요. 이런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다 보니까 꽤나 정확하게 저의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자주 하고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가민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가민 인스팅트 3는 사전에 GPX 파일을 미리 넣어서 그 경로로 따라갈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청광종주에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청광종주 같은 경우는 갈림길이 많아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GPS 파일을 넣어가니까 이런 알바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남은 오르막이 얼마나 되는지, 남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은 예상 종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제 상태를 분석을 해서 알려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산에서 알바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기능이고요. 특히나 종주 준비하시는 분들, 트레일 러닝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또 가민 인스팅트 시리즈의 또 하나의 장점이죠. 이 플래시라이트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요 왼쪽 위에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플래시가 나오고요. 요 위아래 버튼을 통해서 플래시의 강도라든지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백패킹이라든지 혹은 뭐 대피소에서 하룻밤 잘 때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야간에도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플래시라이트 기능은 특히나 가민의 어떤 상위 모델, 고급 모델에만 좀 포함된 기능인데 이렇게 인스팅트 3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외에도 등산할 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등산할 때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등산을 실행하는 방법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초기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신이 즐겨찾기 한 운동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이킹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GPS를 수신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GPS 수신이 완료됐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시작 버튼을 바로 누르면 되는데 저는 GPX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X 파일은 이 오른쪽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요.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오른쪽을 누르시면 저장된 코스가 보이는데요. 코스를 저장하는 법은 제 더보기란에 링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를 실행하시면요. 이미 저장해 놓은 코스들이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청광종주를 갈 예정입니다. 청광종주를 선택한 다음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 GPX 파일을 로드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위에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등산이 시작이 됩니다. 등산할 때 모습은 가면서 또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청광종주 중이고요. 네, 한 4시간 정도 산행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가민 기본 화면인데요. 보통은 여기 오른쪽에 해발 고도가 아니라 원래 속도가 나오는데 저는 해발 고도가 나오는 게 좋아서 좀 수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 거리, 그리고 속도, 그리고 심박수가 기본으로 나오고요. 그 아래 화면으로 내리면 총 상승 고도, 현재 고도, 총 하강 고도를 보여줍니다. 현재 시간을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고요. 나침반을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GPX 파일을 불러왔을 때만 나오는 화면인데요. 빨간색이 GPX 파일이 보여주는 경로, 그리고 하얀색이 제가 가는 길입니다. 그 외에 몇 킬로 남았는지가 나오고요. 13.8km 남았네요. 남은 거리와 그리고 코스로부터 얼마나 이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앞으로 가야 할 고도표가 보입니다. 현재 상승 고도가 1130으로 올렸고 앞으로도 658을 더 올려야 된다는 뜻이고요. 예상 소요 시각과 그리고 남은 기간,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청강종주 마치고 하산 완료했고요. 운동을 끝날 땐 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정지를 합니다. 네, 잠시 후 기다려 보시면 저장 버튼이 나오고요.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은 여러 가지 운동 데이터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24.4km, 상승고도 1924, 그리고 시간까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속도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해발 고도 변화 그래프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심박수 변화, 심박이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저는 굉장히 좀 열심히 운동해갖고 유산소 5.0 그리고 무산소 3.2가 나왔네요. 급성부하 1153, 이거 진짜 와. 그리고 체력 회복에 74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앞으로 74시간 동안은 좀 리커버리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등산 중에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애용을 했던 것 같고요. 등산용 스마트워치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운동용 스마트워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가민답게 인스팅트 3는 굉장히 훌륭한 완성도를 좀 보여주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민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아웃도어에 특화된 스마트워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도 인스팅트 3를 주력으로 사용을 할 것 같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써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